자, 시험 풀어. 자, 우리 이제 어법 두 가지를 배워볼 건데, 자, 수동태랑 여기 보시면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이다. 투부정사의 용법 몇 가지라고 얘기했었지? 제가 세 가지인데 우리 명사조 용법 언제 배웠어요? 내신 때 대시 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들 하면서 배웠었다. 아 맞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그 전에 기본적인 어법과 함께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시 이쪽 페이지, 아무것도 없는 이 빈 페이지에 또 메모 지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프리모드 하면 그리고 맞아. 고준서, 서도원, 심혜원 잘 들으시고, 쌤은 이제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종이로 쓰는 것보다 손을 쓰는 것을 더 권장하는 편인데, 뇌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2위의 지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쇠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 수도가락 쓰지 않아요? 쇠젓가락. 나무젓가락. 수에. 그 나무젓가락을 쓰는 저 일본 놈이나 중국 놈들은 무식하게 짝이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수의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무거워서 뇌에 자극이 많이 간다. 여러분들도 펜으로 쓰면서 뇌에 자극을 많이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수동태는 동사에서 알아볼 수 있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동사라고 얘기하면 동사가 뭐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서도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 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 자, 적어볼까요? 예. 동사. 주어의 동사.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 상태를 나타내는 말. 자, 이제는 셔러. 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할 것이다. 네. 자, 근데 동사라는 친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쌤이 한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동사의 특징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 태를 가진다. 네, 또. 시제를 가지. 네, 또. 하다. 1번 뭐야? 다. 태를 가진다. 태 했어요. 시제 했어요. 하나 더. 수를 가진다. 동사는 자, 일치를 가지고 시제를 갖게 되고 태를 가질 것이다. agreement를 가질 것이고 tense를 가질 것이고 voice를 가질 것이다. 보이스 목소리. 예. 뭐야? 자, 근데 오늘 배워볼 것은 이제 여기서 태입니다. 태. 그래서 태에서도 수동태라는 것을 배워볼 것이다. 유식한 척 한 번씩 해줘야 새 친구들 앞에서 있어 보이는 척 할 수 있죠. 둘 앞에서요? 둘 앞에서요? 예원, 도원 순서. 기성제야. 기선제야. 아이고 아파. 나는 수동태도 영어로 아는 자. 요런 기선제야. 네. 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하면 수동태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PPPPP. 뭐야? 누가 아까 발자국 거 아니야? 자꾸 차별 발언을 쏟아내게 하지만 자, 수동태는 동작의 행위, 동작의 행위? 예. 죄송, 동작이나 행위로 할게요. 동작이나 행위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주어로 나타내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비밀한 게 숨겨져 있어요.
뭐예요?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뭐야? 문장 목적어. 성분으로 말하면 뭘까? 목적어. 어? 목적어.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치. 그럼 다시 말해서 목적어를 주어로 만든 것. 목적어를 주어로 만든 것이 바로 수동태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적어가 주어가 됐으니까 수동태는 뭐를 가질 수가 없죠? 네? 목적어.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자, 하나 적어보자. 사형식이 아니라면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다. 자, 목적어가 주어였으니까 목적어가 될 수 없다. 자, 김동혁이 맨 앞에 서 있었는데 동혁아 너 너무 크니까 뒤로 가. 네. 이러면 그 자리엔 동혁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런 그런 느낌. 예. 너네랑 있으면 어휘력이 점점 딸려지잖아. 그런 필. 예.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형식이 아니라면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라는 형태고, 자, 기본형은 어떤 모양이라고 우리 배웠지? PPP. B 플러스 PP다. B 플러스 PP다. B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B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PPAP 하세요. PPAP. PBAP? 네. 파인애플 펜 애플 스테디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모른다고요? 아재다 아재. 그럼 너네는 그 다음이요. 싱하형 아니야? 싱하형? 그 가수. 이소량 아니에요? 있어. 아쉽다. 너 환생했지? 아재다 아재다. 그거 딱 15년 전 또 환생한 거 아니야 이거? 제 옛날 노래 좋아해요. 아 진짜? 너 혹시 막 김현식 이런 거 들어? 현생을 천천천 그런 거. 응? 죄송한데 너는 쉬어? 왜요? 상처. 상처. 상처? 네. 상처 받았어요. 자, 수동태 B 플러스 PP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수일치, 시제, 태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 수동태에서는 이제 이미 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비동사가 수와 시제를 먹는다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가 수와 시제를 먹는다. 비동사가 수와 시제를 먹는다. 먹는다. 그럼 갖는다? 가수. 가수? 가수 아니에요? 가수. 아, 개요즘이다. 진짜. 쌤 녹화되고 있어요. 야이 누가 새끼야. 자, 이거 다 적으셨으면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동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이 한 문제가 나와요.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것은. 건드렸어요. 아, 잘했구나. 쌤이 고치면 된단다? 자, 수동태를 만드는 거 여기 같이 적어보도록 하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목적어를 먼저 만들어내기 전에 우리 동사의 오형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사의 오형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럼 서도원, 목적어를 가지는 형식이 몇 형식일까? 목적어. 삼형식. 네. 사형식, 오형식. 어떻게 알았노? 누가 가르쳐줬어요? 저요. 전화번호. 전학원에서 렉스강이 나야지. 렉스캉이 가르쳤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자, 고준서 네.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예요? 되게. 어떻게 알았노? 네. 자, 그러면은 심예원 오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입니까? 여러 개. 다섯 개.
오형식이니까 5개. 14개. 그러니까 한 개. 오케이 알았어요. 전 학원에서 렉스강에서 알려줬어요. 렉스강에서 알려줬습니다. 미래에서 이미 전송에서 알려줬어 지금. 네. 그래서 우리 형식별로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형식부터고 여기 하나 이렇게 별표 쳐가지고 생각해보자. 1, 2형식은 네, 3형식도 써야 돼요. 네 자동사이므로 수동태가 없습니다. 수동태 불가능. 1, 2형식 우리 지난 내신 때 배웠던 2형식 뭐 있어? 네. 내신 때 배웠던 2형식 감각동사. 그럼 방금 이 문장을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윤주. 감각동사 수동태 만들 수 있어요? 자동사이므로 주.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다음 중 수동태가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렇게 하면은 수동태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오지선다가 5개 선택지가 수동태로 다 나와 있는데 답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자동사가 수동태로 바뀐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사랑 타동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암기를 했어야 됐는가? 원래 사실은 중1 때 암기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암기하는 자는 없어요. 만약 그걸 중1 때 암기했다, 그 사람은 바보야.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중요성을 못 느끼거든. 근데 그래서 그냥 시험 볼 때만 살짝 넘어갈 줄 알았지만 고3 때까지 알아뒀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동사를 안 외우고 올라왔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대처해요? 지금 내신 때 방법 알려준 거 있어. 해석해서 포기하자. 자 창문 열고 뛰어내. 녹화 중인데. 자, 그 자동사 이것은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해줄 해설지를 보는 거야. 그럼 네. 다시 말해서 우리 5형식 암기의 영역입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암기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암기하고 다시 틀릴 때마다 암기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동사 같은 경우에도 틀릴 때마다 암기하면 돼요. 쌤 목표상 첫 문제를 풀면서. 500. 야, 근데 우리 진짜 통보는 3, 400밖에 안 돼. 자꾸 태클 걸 거면 저기 물고 나면서 있어. 자, 그래서 3형식을 목적어로 바꿔본다라고 했어. 자,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친구를 주어로 설정하겠대. 누가 주어라고요, 유윤주? 네, 목적어가 주어가 될 것이다. 자, 목적어였던 친구를 주어로 설정할 것이다. 했던 것 같은데. 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야지. 중딩은 잼민이들. 헐. 그거 비하 발언. 미안하다. 30. 30딩이 뭐야? 직딩이라고 해야지. 직딩. 성딩 성님. 자, 동사는 능동태였던 동사가 빅 플러스 pp 무슨 태? 수동태가 되고, 자, 행위자는 어떻게 바뀐다?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뀐다. by 플러스 행위자는 품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부사 오케이 알았네. 필기 한번 보고 있으니까요. 예, 부사다 부사. 자, 그래서 3형식이 지금 수동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식한 질문 한번 해보자. 고준서. 아니다, 조준서. 네. 몇 형식 됐어요? 이동식이요. 네. 몇 형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알아요. 2형식. 1형식. 네, 1형식입니다. 1형식. 자, 2형식이라 말했으면 저 길 건너로 보낼 뻔했어. 2형식. 일반나 친구. 자, 3형식에서 1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1형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목적어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알겠어? 자, 목적어가 없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4형식이다. 4형식. 주일사 어? 주일사요. 넣어.
이 영상 됐어요. 뭐지? 저항을 받아. 기말고사 잘 봐야 돼요. 왜? 몰라요.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중간만. 근데 미안하지만 누구나 다 잘 봐야 돼. 네. 원정이 기억나. 아이비. 자, 그러면 사형식을 그거 수동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어를 설정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간접 목적어였던 친구를 주어로 설정하고 동사는 be 플러스 pp가 될 것이고 그러면 원래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어요. 그냥 가져와야지. 그냥 내려온다. 그냥 내려온다. 네. 그 다음에 주어였던 친구는 다시 다시 by 플러스 행위자가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김우영 얘는 지금 몇 형식이 됐어요? 삼형식. 누가 알려주나? 김동혁이지. 네. 네. 나왔었어. 아 싫어요. 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직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을 했는데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하면 간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옵니까? 아니요. 전치사. 네. 전치사가 하나 들어와서 간접 목적어가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행위자는 by 플러스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몇 형식 문장이 됐을까요? 삼형식. 3형식이에요? 이형식. 2형식 됐어요. 근데 중등부 때는 우리 그 특강 때 얘기했었지만 대체로 사형식을 수동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보통 설정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말투이기 때문.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는 이런 친구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원문에서 원문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선택이 됐는지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선택이 됐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네. 그럼 이 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해석해서. 첫 문제 풀어보시면 된다. 문제 1000개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1000개는 많이 말한 거고 한 두세 문제만 풀다가 틀려봐도 바로 감 잡아요. 오케이? 그래서 숙제할 때는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풀어보시고 채점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모르겠는 건 질문하시면 되는데 이윤주 쌤이 질문 언제 하라고 그랬어? 아무데나 즉시 어제 도원이도 12시 넘어서 연락이 왔는데 죄송합니다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보내시면 돼. 제 죄송해요 붙였어요. 예. 뭐 잘 컸지 얘가. 저도 처음에 연락 아, 난- 죄송합니다 했어요. 좀 물어보려다가 근데 발수. 쌤 잘 써봐. 얘는 DM으로 지 인스타 따였는데 자기도 나보고도 연락해. 중2라는 친구야. 되게 선생님 그 치과 가서 뭐 했어요? 아? 치과요. 치과? 네. 갔다 오셨잖아요 서울. 오늘? 아니요. 요즘 토요일. 다른 세계에 사는 거 같아요. 토요일에 서울 치과 간다 했잖아요. 작년 토요일 말하는. 그 무슨 옛날에 선생님 교정 근데 그거 중요하시다. 내려갔을 때 말한 거 아니에요? 뭐야? 왜 모르는 척 하세요? 가족인 기억이야? 너 어디서 왔니? 아 그게 제가 아까 전화했는데 선생님 왜 전화했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랑 치과랑 무슨 상관이? 쌤 그때 치과 아니었는데? 네? 낚였네. 쌤 그냥 집에 있어라고 했지.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와 치과. 뭐야. 일요일에 누가 치과를 가요? 토요일. 자 서던 셔럽. 자 5형식 하겠습니다. 5형식.
칸이 없어요. 칸이 왜 없어? 옆으로 그 밑에 칸에다 해. 자, 오형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어 동사 오이, 목적어 오씨. 목적이고 OC. 자, 이렇게 하면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했어. 자, 동사는 어떻게 됐어? BPP 됐어. 그럼 OC는 어떻게 돼요? 주격보. 누가 얘기했어요? 저야 진짜 양심적. 진짜 양심 리스들 하시다 진짜. 아 자, 목적격 보어였는데 목적어가 주어 됐으니까 그 주격 보어로 바뀌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 몇 형식 됐을까요? 이 강현. 오, 이제 일부러 시험 끄는 거 봐. 바로 그냥 자, 이 형식으로 바뀌었다. 자, 목적어가 사라지면서 자동사처럼 사용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자동사는 스스로 동사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럼 수동태는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써먹을 내용인데 지금 한마디 쌤이 뱉어놓으면 2학기 때까지 기억하라고 강요는 안 할 텐데 그냥 딱 떠오를 거야. 수동태는 문장이 완전하다. 알겠어? 수동태는 문장이 완전한 것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완전한 뜻이다. 그 쌤 중딩 때 그 배틀로얄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랬어요. 제일 시끄러운 애가 그 담임 쌤한테 바로 총 맞아 죽었거든. 높아. 그때는 그거 바로 너야. 총 어디 맞으면 여기 맞았어요. 선생님. 선생님. 근데 카메라 각도가 좀 이상한데요. 어? 카메라 각도가 좀 이상한데요. 지금 건드리. 너 자꾸 건드릴래? 안 건드렸어요. 이윤주 뒤통수만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3, 4, 5형식을 다 수동태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쌤이 지금 형식별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동사가 수동태가 되고 안 되고 이 동사가 수동태가 되려면 목적어가 있었고 없었고 보어가 있었고 없었고들을 각각 기억하셔야만이 100점 나올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까지 수동태는 그냥 B 플러스 PP다 라고만 배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 각각 하나하나 나눠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나눠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다? 틀린 문제 채점할 때 해석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해설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채점 반드시 해야 된다. 조준서! 선생님, 해설지를 외우면 몇 점 맞아요? 아니요. 해설지를 보고 이랬구나 라고 생각 계속 하는 그 과정들. 이랬구나. 그리고 해설지를 봤는데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열받아. 그 즉시 바로 쌤한테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새벽 5시. 쌤 얘기 안 했나? 자, 다시 한번 공지하는데 쌤 폰은 아무 때나 보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쏴서 우리 이번에 서울 난리 났었잖아. 피난길에도 카톡 보내시면 쌤 답장해드릴게요. 그거는 어법이 이거랍니다. 근데 무음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쌤이 확인하고 싶은 시간에 확인하는 거지. 아니 클럽에서 놀다가 답장한 적도 있어. 오. 쌤이 지금 클럽이라. 그때 화장실.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 집 찍는 줄 아는데 나 지금 어법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시에 왜 서래? 2시에 퇴근한다 진짜. 무슨 듯이? 새벽 2시. 섹시한 분. 쌤 토요일은 7시에 퇴근하니까 5시에 퇴근하니까 끝나고 넘어가. 근데 뭐 매주 가나 이 나이 먹고 그냥 가끔 가끔 2주에 2번씩. 가끔 그 제주도에서 친구 올라오고 하면 그때 가끔 가는 거. 매주 가봤자 뭐 이때 수학도 없고 요새 애들이 좀 약간 품종계량이 돼서 다 크고 다 잘생겼어. 쌤은 가면 이제 저기
바에 앉아서 술이나 먹는 그럼 이제 지나가는 저 아저씨 뭐야? 이런 되는 거지. 오히려 느낌이 있어요. 어? 오히려 느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동태 기본입니다. 이제 교재 들어갈 거야. 교재. 쉬는 시간은 오늘 쉬는 시간 이 시간. 그래서 왜 이래? 내가 푼 거는 진짜 뭔지. 이런 거 개인 정보다. 뭐 이렇게 코 로고 사용. 사실 아, 질문 알고 없이. 스킨을 저희 제목 없어요. 질문 없음. 자 그러면 여기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다음 장의 거 내용 설명은 약 10분쯤 걸릴까? 그럼 바로 쉬는 시간. 쉬는 시간 가지실 건데요. 자 보시면은 자, 수동태 쌤이 다 얘기한 거야. 자 여기 목적어가 주어로 나타나는 구조로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by 행위자의 형태로 쓰고 뭐뭐 되다라고 해석한다. 와우. 자 행동의 주체는 by 명사어로 나타낸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 한 문장으로 만약 수동태가 설명이 됐다면 학원 다닐 필요 있어요? 아니요. 없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쿨. 뭔가 많다. 네. 이거 쓰는. 자 이번 그 6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 고2에서도 요번 정답이 수동태였어요. 고2 모의고사. 그러면은 너네가 지금 중2 때 배우는 이 수동태가 고3 때까지 계속 써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주어가 동작을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동작을 받는 대상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예전 학원을 다녔던 학교생들도 그렇듯 얘가 직접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것이 바로 행위의 주체인지 대상인지를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수동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공이 쌓이면 사실 모양만 보고도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해석으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석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석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어? 오케이. 수동태는 뭐로 구분하시라고요? 해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자, 세뇌됐습니다. 자, 내가 조금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타동사 같이 생겼던 친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아 얘는 수동태구나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그 정도 내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석으로 구분해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거는 이따 투부정사랑도 똑같은 거야. 내가 좀 실력 너무 넘쳐. 모양만 보고 딱딱 볼 수 있어요. 쌤은 그렇게 풀 수 있어. 왜냐하면 쌤은 국어도 안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 안 하고 영어만 계속 해야 되잖아. 직업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쌤은 이제 계속 보니까 이제 구분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도덕도 해야 되고 기술과정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기가랑 사이 없어요. 자 쉬어라. 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과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모양으로 구분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해석해 보셔야 된다. 자, 동사는 능동태와 수동태로 바뀐다. The movie surprises them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문제 유형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surprise 이렇게 괄호 쳐놓은 다음에 이제 저 단어가 맞니 틀리니라고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surprise is 혹은 is surprised 두 가지 중에 골라보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봐봐. 만약에 the movie is surprised 라고만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 surprise라고 하는 것은 사형식으로 사용된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지. 그럼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잖아.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다, 틀렸다라고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거야. 수동태 다음에는 뭐가 없다고? 목적어가 없다고.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여기 안 보이게끔 이렇게 지워놨어. 근데 목적어가 있네? 아 능동이네 라고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왜냐하면 그 개념 뭐야? 목적어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목적어가 사라져야 된다.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은 가끔씩은 이렇게 행위자를 안 보여줄 때가 있거든. 그러면 아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내공이 될 때까지 문제를 풀 것입니다. 알겠죠? 자,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별표 한번 쳐볼게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문제로 나타날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뭐다? 자동사다. 자동사다. 자, 그리고 수동태 불가 타동사라고 이야기하면 한자 말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냥 여기 적어볼게요. 상태동사도 안 돼. 상태동사 니니. OTL 아? 아니요. 너 전생에 기억을 갖고 환생했지 너. 아니요. 너 몰라요. 어떻게 심화형을 알고 있지? 심하요. 자, 근데 요거 지금 나중에 그 쌤이 또 마지막에 암기할 그 종이로 또 나눠주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요 문제 암기하고 문제 풀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중딩들은 그렇게 치밀하게 마음이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시험 여기 문제 풀다가 나와서 틀렸어. 그럼 그때 다시 암기하는 거. 알겠지? 그때 다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this accident happened yesterday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직은 괜찮아요. 이제 내신 3, 4주차에는 요거 만약 이거 수동태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저 육교에서 뛰어내리고 자, 근데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 없이 이대로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 왔을 때 얘는 원래 삼형식인데 왜 안 돼요? 상태동사였기 때문에 이거 그때그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 돼요? 그럼 다행.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틀렸을 때 그때 다시 암기하시면 되고 중학생이 다룰 단어의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 밖에서 나오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그 안에서만 틀려서 얘는 상태동사니까 수동태 안 되는 거 얘는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되는 거 그때 다시 외우시면 돼. 그래서 쌤이 늘 그렇게 채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네. 채점만 고구마 하나도 안 했어요. 채점. 고구마. 오케이. 고득점을 위한. 구문 독해 구문 마스터. 자, 자,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이라고 했었는데 자, 수동태 부정문이라고 얘기하면 자, 사실 여기 하나만 적어볼까? 이거 적지 말고 요거는 적을 사람만 적어보세요. 수동태는 주어 플러스 be 플러스 pp잖아. 예. 근데 이 모양을 원래 영어에서는 비동사가 조동사고 pp가 본동사에 해당하게 돼 있어. 근데 요거 괜히 기억했다가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들어봐. 자, 원래 영문법에서는 이 비동사가 조동사고 pp가 본동사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 의문문과 부정문을 쓰세요라고 하면 조동사를 앞으로 빼거나 조동사 다음에 not을 쓰도록 돼 있잖아. 그런 형태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동사를 앞으로 빼시고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동사 다음에 not을 쓰면 된다라는 거. 알겠어? 자, 요거는 까먹으셔도 돼요. 비동사만 가지고 부정과 의문을 만들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비동사만 가지고 부정과 의문을 만들면 된다. 깜둥이. 예. 니가. 백킹 받는. 자,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는 수동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시간이 안 되겠는데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자, 여기 조동사가 이렇게 적어보자. 조동사가 있는 경우 수동태 만들기. 한 말. 자,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 수동태 만들기는 자, 첫 번째
조동사는 바뀌지 않는다. 조동사는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조동사가 즉 조동사는 그대로 둔다. 조동사는 그대로 둔다. 그래서 준환이는 쌤 해킹 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나죠? 나갈 뻔. 악을 뻔치. 세네다 세네. 그러면은 범철 T can 절티. hit 준환. 범철 쌤은 준환이를 때릴 수 있다. 근데 수동태로 바뀌면 캔비. 준환 can be hit by 범철 T.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와. 자, 그래서 그때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 조동사 그대로 놔두고 주어 목적어끼리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조동사는 그대로 놔두고 주어 목적어끼리만 바뀌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PP를 다뤄야 되다 보니까 수요일까지는 우리 그냥 첫 시간이니까 조금 천천히 가고 금요일부터 불규칙 암기할 거예요. 근데 왜 뭐해? 금요일이에요? 어? 근데 왜 금요일이에요? 방금 그 이유를 쌤 방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금요일까지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 주를 천천히 가고 싶다고? 오, 쉬운데? 자, 바이 행위자 생략하는 수동태라고 되는 옆에 적어볼게요. 바이 플러스 행위자는 생략될 수 있다. 바이 플러스 행위자는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없다라고 해서 어법에 틀린 거 아닙니다. 알겠어? 우리말에서도 서로 그 정황상 알 수 있다면 주어 목적어를 생략하듯이 영어에서도 정황상 알 수 있다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즘은 영어도 주어 목적어 생략하고 난리 났더라고, 구어체에서. 그러나 이 문어체에서조차도 이 영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네모 하나씩만 치고 끝낼 거야.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누가 했는지 필요 없고 당했다라는 것만 그 정보가 필요하면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될 수 있다. 자,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 사람들에 의해 이어졌다라든지 그들에 의해 이어졌다라든지. 오케이? 나 맞았어 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꼭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수동태만 써도 된다라는 거. 근데 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 누구한테 맞았어 라고 이제 그 경찰서에 신고하러 왔어요. 그럼 그때는 바이 플러스 행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작의 행위자가 모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주어를 바뀌지 않기 위한 경우. 자, 그래서 똑같이 이런 경우에 행위자가 생략이 되는데 언제 생략이 가능합니까? 라고 내신에서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그냥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바이 플러스 행위자 가지고 어법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바이 플러스 행위자를 어법 판단할 게 아니고 생략이 가능하므로 독해할 때 주의해서 독해하자, 읽어보자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야, 뭐.